안녕하세요. 4호급 평생교육과 소확행 마음 백신 프로그램 향기톡 바디 릴렉스 입욕제 만들기를 함께할 김지은입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생각하다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나를 위한 휴식이 아닌가라고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안한 시간을 조금 더 즐겁게 도와줄 만한 것이 반신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반신욕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입욕제를 만들어서 이 반신욕에 조금 더 즐거움을 준다면 그 또한 소소하고 소중하고 나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입욕제를 만들기 전에 제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향이라는 주제로 유명한 작가들과 아티스트 작가들과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 스토리에 담겨있는 내용을 가지고 향을 첨가하여서 전시를 바라보고 있는 관람자들에게 조금 더 깊은 메시지를 주는데 시너지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부산 비엔날레에 향수를 제작하기도 하였고 국제 아로마 조향협회 이사이기도 하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향을 다루는 사람에 관심이 있거나 향을 가지고 어떤 일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조향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조향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향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싶네요. 향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품에 향이 들어가죠. 그 제품에 그냥 무조건 향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은 누가 쓸 것인지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용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한 후에 이 향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향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독특한 향을 원하기도 하고 또는 이미테이션 향, 유명 향수의 향을 이미테이션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향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조향사예요. 향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향이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향과 먹을 수 없는 향으로 나눠집니다. 다시 말하면 식향과 향장향으로 나눠지는데요. 당연히 식향이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향이죠.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향일까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돈을 내고 사서 봉지를 뜯는 것 자체 가공식품들에는 모두 다 향이 들어있다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내가 태어나서 1년 적어도 6개월을 뺀 나머지 내 일생에 모두 다 향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랄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젤리나 사탕, 레몬 또는 초콜릿, 간식류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류 그런 것들에는 다 먹을 수 있는 향이 들어가고 화장품류에도 특히 먹을 수 있는 식향이 들어가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립밤이에요. 입에 닿기 때문에 먹거나 뱉어내는 것, 입에 닿을 수 있는 것, 입에 가까이 가는 거를 식향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치약도 양치질하고 뱉어내죠. 가그린도 마찬가지죠. 우리 치과에 가면 본을 떠봤을 거예요. 그때 향이 조금 났을 건데 그렇게 입에 닿는 것들을 식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향장향을 한번 볼까요? 향장향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향장향과 방향제에 사용되는 향장향이 있습니다. 향을 좀 배우신 분들은 향을 나는 좀 할 줄 알아. 향수도 만들 줄 알고 디퓨저도 만들 줄 알아 라고 해서 향을 만드시다가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향에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닿아도 되는 향료가 있고 피부에 닿아도 씻어내도 되는 향료가 있고 피부에 닿으면 안 되지만 향료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있고
소량만 사용해야 되고 이상 사용하면 금지 항목이 되는 향료가 있고 또한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향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향을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향장향에는 향수, 화장품, 그 다음에 샴푸, 씻어내는 것, 바디워시 계열 이런 것들에는 씻어도 되는 것, 피부에 닿아도 되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방향류에 사용되고 있는 향은 피부에 닿으면 안 되는 것 또는 피부에 닿지 않아야 하는 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향을 가지고 함부로 스킨 로션을 만든다거나 방향제를 만든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이 향이 올바르게 내가 사용될 수 있는 향료인지 또는 이게 화장품에 들어가도 되는 향료인지 향초에 들어가도 되는 향료인지 방향제, 디퓨저에 들어가도 되는 향료인지를 확인하고 쓰셔야지 이거 좋다, 이 향 좋다, 이거 그냥 넣자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적정한 양이 있습니다. 부향률이라고 하는데요. 화장품에 들어가는 향을 0.1%에서 1% 이하로 꼭 넣으셔야 되는데 나는 향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해서 향을 조금 더 넣다 보면 피부에 트러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칫하면 화상을 입어서 피부과에 다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퓨저도 마찬가지예요. 향을 내가 많이 넣는다고 해서 향이 잘 나는 건 아니에요. 적정한 양을 넣어서 향을 응용하셔야 되고요. 나는 방향이 잘 되는 디퓨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향을 맡았을 때 발향이 잘 되는 향을 골라야 합니다. 발향이 잘 안 되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 향을 디퓨저로 만들고 싶어서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많이 넣는다고 향이 잘 퍼지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향이 잘 퍼지는 향을 골라서 디퓨저에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잠이 잘 안 와서 라벤더 오일을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라벤더 오일이 잠이 잘 온다고 했으니까 수면제 먹었듯이 나는 이제 잠이 잘 올 거야. 왜냐하면 지금 라벤더 향을 뿌렸기 때문이지 아니면 라벤더 향을 지금 내가 묻혔기 때문에 나는 오늘 잠을 잘 잘 거야 라고 믿으면서 눈을 꿈뻑꿈뻑 뜨다가 밤을 새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이고요. 프랑스인이나 외국인하고 좀 달라요. 그들은 항상 주변에 잡초처럼 피어나고 지는 라벤더를 항상 보고 자랐어요. 바람에도 항상 라벤더 향기가 스쳐 지나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땠나요?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라벤더를 풀밭에서 본 적이 있나요? 어디 하회 단지에 가면 볼 수 있지만 이런 곳에서는 쉽게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았던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턱대고 잠을 잘 잘 거라고 라벤더 향을 딱 올려놨어요. 절대로 잠이 잘 안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냄새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향수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장롱 속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이불을 꺼낸다거나 내가 가장 즐겨 배웠던 베개 아니면 내가 좋아하던 물건들을 내 주변에 하나씩 늘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잠이 잘 와요. 아이들을 한번 볼까요? 아이들은 애착 인형이라는 게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 애착 인형이 없으면 잠을 잘 못 잘 뿐더러 혼자 노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나와 함께 했던 것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애착 베개, 애착 이불 또는 애착 물건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평소보다 잠을 잘 자게 될 겁니다. 그리고 향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오렌지 오일하고 라벤더 오일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라벤더 오일의 향을 맡고 나는 좋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라벤더 향을 싫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렌지 향도 마찬가지죠. 향취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난 이거 좋으니까 너도 이거 좋아해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향취인 거예요. 서로의 향취는 존중해줘야 돼요. 향이라는 거는 왜 좋고 싫고가 나눠질까요? 그것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개인마다 좋아하는 향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첫사랑의 향을 잊지 못하진 않나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향이 났는데 이거 하다가 쫓아가 본 적은 없으신지. 근데 정말 궁금하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뇌에는 대뇌피질이 있습니다. 이 대뇌피질 안으로 들어가면 해마라는 저장 장소가 있어요. 기억을 저장하는 USB와 같은 거죠. 이 해마에는 기억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향기랑 함께 저장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솜사탕의 향을 여러분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솜사탕은 어린이 놀이공원에 가서 주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곳에선 이 솜사탕의 냄새를 어떻게 느꼈었냐면 이거는 그냥 단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단맛이에요. 근데 이 단맛이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데 주변에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약간의 기름 냄새가 났고요. 신발에 먼지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달달한 향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솜사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달달한 솜사탕이 아니라 신발에 흙먼지 냄새가 나고 약간의 기름 냄새가 나는, 그렇게 코에서 맴돌면서 솜사탕을 먹어야 솜사탕이다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제 대뇌피질 안에 들어있는 해마가 그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릴 때 감기약을 많이 먹은 어린이들, 딸기 맛이 나는 시럽인데 딸기향을 많이 접한 친구들은 커서 그 딸기향을 싫어하게 됩니다. 인공적인 딸기향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 너무 많이 감기약에 시달려 봤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해마라는 저장 장소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나에게 가장 좋은 향은 가장 좋은 기억과 함께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 모르는 향을 따라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향을 어디선가 맡았는데 그때 참 좋은 기억이 있었나 보다. 지금도 이렇게 이 향을 좋아하는 것뿐이다. 또는 이 향취를 좋아하게 되니까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이런저런 이야기는 정리하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아 나설 휴식에 필요한 필수템인 입욕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릴렉스에 도움이 되는 입욕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수분이라고도 하고 입욕제라고도 하는데요. 얘를 이제 물에 떨어뜨려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얘를 굳이 동그랗게 안 만들고 가루 타입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주물럭 한번 해가지고 굳혀가지고 사용해도 되고요. 실리콘 몰드에 굳혀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품이 나는 거, 하나는 거품이 나지 않는 거. 거품이 나지 않으면서 온천수의 느낌이 나게도 만들 수가 있고, 거품이 뽀글뽀글 나면서 영화배우가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물에 넣었을 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을 만들려고 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입욕제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준비되어 있는 재료를 우리 이렇게 만들어 보고 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저와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사서 그램에 하나를 다 쟀거든요. 계량을 다 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에 입욕제 만들기 키트 탁 치면 알아서 이렇게 담아서 주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나하나 사라고 하는 것보다 가격이 쌀 것 같아요. 저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각각 사게 되면 단위가 높거든요. 1kg, 2kg 이렇거든. 키로 단위다 보니까 그렇게 사지 마시고 하나하나 키트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데 입욕제 만드는 키트를 구매했는데 그 안에 향이 들어있다. 근데 이 향을 내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안 되십니다. 만약에 입욕제 만들기 키트에 향이 들어있으면 분명히
에센셜 오일이 아닌 경우에 인공향일 경우에는 분명히 그 용도에 맞는 향일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향수를 만들어 보겠다거나 방향제를 만들어 보겠다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꼭 그 용도에 맞게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원료를 다루기 전에 이 원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알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비누를 만드는 것부터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지방산 또는 지방이라고 말하죠. 우리 옛날에 폐식용유 또는 치킨집에서 이렇게 기름 튀기고 남은 오일을 모아 가시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간혹 있었는데 보셨나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성소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으면 비누가 되거든요. 그 비누화를 도와주는 게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그 가성소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없으면 비누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한 거, 이북제에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엔 구연산이에요. 이 구연산은 식품에서도 들어가는 걸 보셨겠지만 우리 화장품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강한 신맛을 내거든요. 근데 이 구연산이 비타민C가 분해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얘는 화장품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한 옥수수 전분이에요. 이 옥수수 전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얘네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잘 뭉쳐주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점도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코코베테인하고 LES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얘네는 계면활성제인데요. 물과 오일은 원래 섞이지 않죠. 근데 이 물과 오일을 잘 섞게 도와주는 게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제에는 4가지의 성격으로 나눠집니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양쪽성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로 나눠지거든요. 코코베타인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천연 계면활성제거든요. 이 천연 계면활성제는 코코넛 오일에서 얻은 양쪽성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얘는 컨디셔닝이나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작게 거품을 내줍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LES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풍부한 거품을 내주거든요. 이거는 음이온성을 띠고 있는 계면활성제예요. 얘는 샴푸나 아니면 비누, 바디워시 등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정전기를 방지해주거나 린스 아니면 정전기 방지제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라고 있어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거품은 안 나요. 하지만 화장품에 들어갔을 때 가용화를 잘 시켜주고 유화를 잘 시켜주고 분산을 잘 시켜줘요. 다시 말하면 가용화는 스킨처럼 투명하게 잘 만들어줘요. 물과 기름이 섞였는데 이렇게 봤을 때 투명해야 상품성이 있거든요. 향수나 스킨 같은 경우는.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가용화제 또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화는 로션, 그 다음에 크림. 이렇게 눈에 봤을 때 투명하지 않고 우유 빛깔이 난다거나 로션처럼 또는 크림처럼 보인다면 유화제. 분산제는 뭐냐면 분산을 잘 시킨다는 거는 여러분 예를 들면 마스카라 안에는 까만 색소가 들어있죠. 근데 이 까만 색소가 눈에 잘 붙죠. 근데 까만 색소는 사실 어떤 액체가 아니라 고체 상태의 색소를 뭉쳐가지고 우리 피부에 이 속눈썹에 묻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루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력이 있는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과 오일의 믹스를 잘 시켜주는 게 계면활성제의 역할이고요. 글리세린은 보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습력이 좋도록 또는 만졌을 때 부들부들한 느낌을
주고요. 목욕하고 나왔는데도 약간의 촉촉한 감이 있다. 그러면 아, 내가 글리세린의 덕을 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벤더 오일과 오렌지 오일이에요.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릴렉싱에 도움이 돼요. 오늘 주제와 너무 잘 맞죠? 얘는 독성이 없어요. 그리고 저자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써도 괜찮아요. 어떤 에센셜 오일은 고혈압 있는 사람이 쓰면 안 되거나 임산부가 쓰면 안 되거나 이런 제한이 많거든요. 그나마 라벤더는 지극히 안전한 오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임산부가 있다면 조금 피해 주시는 거 좋아해요. 어떤 오일이든 어떤 향료든 임산부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오일은 빼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방구 틀이에요. 이 틀이 있어야 동그랗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방구 틀이 하나는 작고 하나는 조금 크죠. 얘는 5.5 사이즈예요. 5.5cm. 얘는 6.5cm. 조금 다르죠. 나는 조금 크게 만들 거야. 나는 작게 만들어서 반신욕이 아니라 족욕에 사용할 거야. 아니면 반신욕을 할 때 한 2알 정도를 넣을 거야. 아니면 아기 욕조에 이제 목욕을 한다고 풀었을 때는 이 작은 거를 많이 하시면 좋고, 큰 욕조에 하신다고 할 때 요런 6.5 사이즈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운고 분말. 자운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방 재료를 섞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요. 피부 상처에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부들부들한 피부에도 도움이 되니까 자운고 꼭 한번 넣어보시고요. 솔잎 분말도 넣어봤어요. 솔잎 분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색소를 넣으면 당연히 예쁜 색깔은 나오겠지만 색소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라고 생각했을 땐 아무 도움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연 가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구연산하고 옥수수 전분을 먼저 넣을 거예요. 저는 반씩 넣을 거예요. 구연산을 또 반 담을게요. 가루 날림이 조금 있다고 느껴지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가루 날리는 거는 호흡기에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만들다 보면 주변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작업하는 비닐이 있으시면 깔아두고 하시거나 신문지를 깔아두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청소하실 때 거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섞어줍니다. 비율은 2대 1대 1이에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2가 돼야 되고요. 구연산하고 콘스타치가 1이 돼야 돼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게 다 하얀 가루인데 조금의 성질은 다르니까 눈에 보일 거예요. 이 삼총사를 꺼내보세요. 계면활성제 2개랑 글리세린을 꺼냅니다. 이 봉투에 있는 것도 반반을 덜었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들도 글리세린도 반반 덜을 거예요. 거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무시하시고 하시면 돼요. 놀라지 마세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거품이 나는 걸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격상 거품이 나는 거예요. 우선 2개를 넣고 저는 섞어줄게요. 거품이 나더라도 무시하고 잘 섞어줍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입욕제는 오랜 시간 동안 만들기를 즐기시면 나중에 원형을 만들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속도가 조금 있으셔야 됩니다. 반죽이 다 끝났을 때 작업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뒤집어 보시면서 아직 가루 형태인 거는 섞어주세요.
이번에는 글리세린을 넣어줄 거예요. 보습 역할을 하겠죠. 왜 두 개를 넣고 이거를 넣냐면 아까 두 개는 같은 계면활성제잖아요. 하나는 양쪽성, 하나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로, 하나는 천연 계면활성제, 하나는 거품을 많이 나게 도와주는 LES 계면활성제. 얘네는 두 개 다 계면활성제인데 얘는 보습제라서, 글리세린 보습제랑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눠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에 다 같이 넣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잘 뭉치거든요. 뭉치는 거를 좀 풀어주시고요. 자, 숟가락에 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이컵에 또 나눌 거예요. 왜 나눌 거냐면 색소를 달리 쓰고 싶어서요. 또는 향을 달리 쓰고 싶어서 나눌 거예요. 여기에다 저는 좋아하는 오일을 섞어볼 거예요. 저는 오렌지 오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번 섞어볼게요. 왜 오렌지 오일을 좋아하냐면 얘는 그 오렌지 껍질, 바깥 껍질에서 추출해내거든요.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껍질 깔 때 톡톡톡톡 튀잖아요. 그때 되게 상큼하기도 하고요. 오렌지를 보고 있으면 저는 태양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태양을 많이 머금고 있는 오렌지를 내가 먹고 있을 때면 에너지 충전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건전지로 따지면 배터리 충전하는 느낌? 그래서 오렌지 향을 좋아해요. 햇살을 내가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렌지 향을 가까이 하시면 좋으세요. 왜냐면 오렌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도와줘요. 내가 만약에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오렌지를 까서 드세요. 그리고 그 오렌지 껍질을 계속 탁탁탁탁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주변의 향기를 뿜어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디퓨저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우울한 마음이 조금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숟가락으로 어느 정도 되었으면 손으로 뭉쳐져 있는 것을 펴주시고요. 한번 주먹을 쥐어보세요. 쥐어보고 얘가 어느 정도의 단단함이 있는지, 내가 얘를 뭉쳤을 때 얘가 잘 뭉쳐질 것인지 꾹! 또 꾹! 한번 눌러보고. 자, 된 것 같아요. 저는 꾹! 어느 정도냐면 꾹 눌렀을 때 요 정도가 되게,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보다 너무 축축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겨요. 저는 자운고의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방향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당한 양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천연 가루가 있다면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그렇게 골고루 섞지 않아요. 대충 섞습니다. 왜냐면 드문드문 보이라고. 잘 풀어줍니다. 하다가 너무 이게 안 뭉쳐요 하면 이렇게 물을 뿌려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정제수를 담아놨는데 여러분들은 정제수 사용하다가 아이고 다 썼다 이러면은 수돗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화장품은 원래 정제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그냥 물을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고봉밥처럼 올려주세요. 자, 하나 또 올려볼게요. 2개의 고봉밥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꾹 눌러줍니다. 주변을 정리합니다. 탁탁탁. 그리고 잘 빠져나와라 하고 톡톡톡톡톡톡 두들겨줍니다. 자, 잘 되었을까요? 짜잔! 나왔죠? 자, 위에도 한번 열어봅시다. 열려라. 여러분 살살 여세요. 짜잔! 짜잔!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나왔다고 해서 막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잘 놓고 오늘 하루는 말려주셔야 돼요. 단단하게 말려주셔야 돼요. 하나 됐습니다. 그쵸? 또 하나의 방법을 해볼까요? 저는 작은 통을 좋아하는데 한번 큰 통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하얀 것도 좋아해요. 이렇게 그냥 하얀 거. 하얀 거를 반쯤 넣고 이번에는 여기는 오렌지 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라벤더예요. 근데 저는 섞을 거예요. 라벤더를
오렌지랑 라벤더랑 섞어도 여러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연 색소를 쓰는 게 아니고 가루를 쓰기 때문에 이 가루의 향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섞이면은 건강한 냄새가 나요. 자, 잘 섞었어요. 전 하얀 상태로 쓸 거예요. 자. 또 한번 만들어 봅시다. 꾹꾹.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고봉밥 2개가 되었죠? 이제 합칩니다. 엄청난 힘으로 눌러주세요. 2차! 눌렀죠?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쇼쇼숑! 예쁜가요? 전 나름 마음에 드는데 전 이런 색깔 좋아해요. 자자, 조심조심. 아가 다루듯이 올려놓습니다. 자, 또 2개가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이거 애매하게 남았어요 라고 하면 또 한 번 반복을 해서 합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잘 모아뒀다가 이대로 쓰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슉 하고 쓰면 돼요. 만약에 이걸 만들다가 나는 이거 도저히 못 만들겠어요 이러면 저런 방법이 있구나 이해를 하신 후에 가루로 사용하셔도 되고, 또 하나, 나는 분위기라도 내야 되겠다. 뭉쳐가지고 두셨다가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약간 송편 같지 않나요? 자, 이제 실패의 원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떤 실패를 하게 되냐면, 안녕, 잘 가. 이걸 한번 부셔볼게요. 지금은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부셔져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함부로 대하면 나의 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면 되겠죠? 자, 실패의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넣으실 때 이거를 잘 들어가라고 꾹꾹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 들어가라 이렇게 꾹꾹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잘 안 돼요. 봅시다. 꾹꾹 누릅니다. 꾹꾹 눌러서 너도 해보자. 꾹꾹 눌러서 얘들아 꾹꾹 들어가, 많이 넣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짜잔. 왜 성공하지? 여러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은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요. 근데 열면 어떻게 열리냐면 이렇게 여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열리는 거죠. 나는 계속 실패하네? 라고 하시는데 실패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보여드리면 고봉밥을 구슬구슬하게 넣어야 돼요. 자, 구슬구슬하게 톡톡 치더라도 꾹꾹 누르지 말고 톡톡 얹어서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힘을 아주 세게 빡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정리한 후에 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짠! 그쵸? 이게 제대로 굳으면 던져도 안 깨져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뭉쳐보면, 손으로 뭉쳐보면 이 정도로 뭉쳐지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를 하다가 보면 이게 뭉쳐지지 않고 이제 풀어집니다. 그러면 가루처럼 마르게 돼요. 이렇게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동그랗게 나오지가 않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물을 살짝 뿌려요. 아까 우리 옥수수 전분 썼죠. 콘스타치라는 옥수수 전분을 썼는데 옥수수 전분 때문에 얘가 이제 다시 젖겠죠. 점도가 생겨서 촉촉하게 되겠죠. 근데 이 물을 적당하게 뿌려야 되거든요. 적당하게 뿌리면 이렇게 다시 뭉쳐집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많이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뿌려볼게요. 거품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보지 않고 한 번 뿌리고 섞어보고 한 번 뿌리고 섞어보면서 얘들이 어느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얘는 사용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릴 때는 조심조심 뿌려주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굳이 물을 뿌리지 않아도 순간적으로는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속도가 느리다 보면 점점 마르기 시작하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서 물을 계속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생겨요. 그래서 거품이 생기기 전에 속으로는 여기 섞을 때는 괜찮았지만 작업하는 동안은 속에서 빨리빨리 하면서 해야 동그랗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소소한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웃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우리 실험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거품이 나는지. 저는 아까 전에 만들고 남은 걸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바스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욕조에서 이 바스붐을 즐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물을 다 채우고 나서 바스붐을 던지는 거랑 바스붐이랑 물을 함께 채우는 거예요. 물의 마찰에 의해서 거품이 계속 보글보글 나면 훨씬 더 풍성한 보글보글을 볼 수가 있고요.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바스붐을 넣으면 잔잔한 거품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잔잔한 거품을 넣고도 아차 싶으면 그때 손으로 많이 저어주세요. 이렇게 보글보글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우리 되게 조금 넣었잖아요. 그쵸? 한 주먹 조금 넣은 건데 이렇게 나요. 근데 물을 왜 샤워기를 틀어놓고 마찰을 주면서 거품을 내면 이렇게 나요. 거품이 사라지면 또 한 번 손을 이렇게 저어주시면 거품이 계속 생겨요. 나는 거품을 더 즐기고 싶어요. 하나를 더 넣으시거나 실패했던 거를 하나 더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종이컵 물 한 컵을 넣었어요. 그리고 한 주먹도 안 되는 바디 입욕제를 넣었어요. 이렇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여러분 완성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입욕제는 2시간에서 3시간 또는 길어서는 이 상태에서 하루 정도는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건조시켜주면서 숙성이 돼요. 그 후에 사용하시면 더욱 좋고요. 코로나19에 지친 전신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조마조마한 마음도 이로 인해서 이완을 시켜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밌었나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서툰 부분도 있었고 두서없이 중얼중얼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열심히 또 연습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실패하더라도 그 또한 재미이고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든 거는 여러분 꼭 릴렉싱하고 그다음에 바디에 도움이 되도록 쉬면서 휴식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